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저스트 쇼핑몰의 슬라이드 영역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슬라이드 영역 코딩을 할 때에는 우선 공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와이어프레임과 그리고 제공 소스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공개 문제를 살펴보고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공개 문제의 B 영역의 슬라이드는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이미지 제작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이미지로 제작한다. 우선 이미지가 몇 개인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공 소스에서 슬라이드 이미 폴더에 들어가서 이미지의 개수를 파악을 하는데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미지는 4개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3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걸 채택할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텍스트를 각 이미지에 적용하되 텍스트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을 드러나도록 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슬라이드 폴더 안에 있는 이 메모장에 있는 텍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모장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니 3개의 문장이 있는 것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미지 하나에 문장 하나가 같이 결합되도록 이미지를 결과물을 완성을 하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입니다. 위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업한다.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전환되도록 한다. 즉 애니메이션이 위아래로 슬라이딩이 되는 거죠.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간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어 반복적으로 마지막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면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슬라이딩 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지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미지의 사이즈를 체크를 합니다. 이때 가로가 지금 1200이고요. 높이가 3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제작은 포토샵에서 하는데 제공된 이미지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럼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장에 가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를 뭘 선택할지 체크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를 채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포토샵을 열어서 우선은 사이즈를 1200에 300으로 도큐멘트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제공 이미지는 내가 사용할 이미지를 3개를 불러옵니다. 슬라이드 안에서 저는 1번, 2번, 4번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3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서는 첫 번째 이미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도 가지고 와서 이미지 조절할 때는 컨트롤 T를 눌러주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를 이렇게 같은 사이즈 비율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엔터해서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도 드래그해서 화면을 이동해 주고요.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3개가 이렇게 하나의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규격이 다를 때에는 비율이 달라서 결과물 화면에서 좀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의 레이어를 활성화 시켜 놓고요. 이미지를 저장할 때에는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에 Save for Web로 해주세요. 단축키를 꼭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JPG로 저장해야 되겠죠. Save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위치 지금 바탕화면에 제 폴더 찾았고 img에다가 이름은 한글로 하시면 안 돼요. 영문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S1이라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풀네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이렇게 해도 되고 S1, 2, 3 아니면 픽처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숫자를 붙여가면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슬라이드 언더바 1이라고 했고 이번엔 2라고 저장할 거고요. 3번을 그 레이어의 그 눈을 켜서 3번을 보여지게 하고 또 익스포트에 Save for Web을 합니다. Save for Web은 한번 저장한 위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저장할 때는 저장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 저장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VS 코드로 와야 되겠죠. VS 코드에 와서 이미지가 이렇게 등록이 됐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1번, 2번, 3번이고 규격은 꼭 오른쪽 하단에 여기 파란색 뒤에 지금 숫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1대1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를 이제 옵니다. 자, 그럼 작업 순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요게 인덱스 1, 2, 3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인덱스 0, 1,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jQuery나 이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번호를 0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 0, 1, 2, 1, 2, 3이 아니라 0, 1,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미지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미지에 텍스트가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 텍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블록 성격으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겹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앱솔루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div가 담고 있겠죠. 그래서 겹치게 해주는데요. 지금 여기 색깔을 보면 0번이 주황색이고 1번이 연두색, 2번이 파란색이잖아요. 겹쳤을 때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뒤로 이렇게 겹치고 있다. 뒤쪽으로 겹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평면으로 봤을 때 1번 그 위에 2번 그 위에 3번 이렇게 겹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 여기 2번이 보입니다. 그러면 jQuery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두 가지의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미지가 먼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div를 이 화면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지금 여기 검은색 영역이 슬라이드의 영역의 화면이거든요. 바로 요게 바로 슬라이드 B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바깥으로 배치를 해주고 바깥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은 1번이 위로 올라가면 0번이 위로 올라가면 1번이 내려오고 또 1번이 올라가면 2번이 내려오고 하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div 슬라이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라는 글씨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div의 클래스를 sbox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이 sbox는 바로 그 이미지 한 개의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개의 박스 안에는 우선은 또 div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얘는 픽처 박스가 될 거고요. 이미지가 담기는 픽처 박스가 될 거고 또 div 클래스 텍스트 txt를 txt라고 세 글자로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글씨가 들어가는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mg, src, alt 해주고요.
그러면 이미지가 첫 번째 게 들어와야 되겠죠? img 폴더에 있는 슬라이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텍스트에는 메모장에 있었던 요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복붙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S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미지하고 요 밑에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겹쳐서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S박스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둘, 셋. S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이미지 1개당 S박스가 하나이고 거기에 문자가 겹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번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ALT에도 똑같이 1, 2, 3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구에 또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지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까지도 바꿔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또다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겹쳐 있죠. 왜냐하면 B 영역의 화면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 C 영역과 D 영역이 앞에 겹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문장이 요 아래에 있는데 이 문장이 요 이미지 위로 올라오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CSS로 정리를 할 거니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HTML 코딩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CSS를 가서 슬라이드 CSS 밑에 슬라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슬라이드 부모 요소 안에 우리는 S박스라는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여기는 S박스라고 해주면 좋겠네요. 자, S박스 안에는 우리가 도움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있었죠? S박스 안에는 픽박스가 있었고, 그리고 픽박스 안에는 img 태그가 있잖아요. 이미지도 정해줘야 되니까. S박스에는 또 텍스트 txt 박스가 있었습니다. 이 픽과 txt는 형제 간의 관계죠.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S박스가 됩니다. 텍스트를 픽처 위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지션 속성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속성의 값을 앱솔루트로 주고요. 혼자 단독으로 줄 수 없어요. 항상 위치 속성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우선 left 0, top 0을 같이 입력합니다. 또한 그 자식 요소에게 포지션 속성이 앱솔루트가 들어가면 분모 요소에게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CSS를 입력하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자가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을 더 완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우선 배치는 했고 이제 문자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우선 텍스트에 우리 사이즈를 폰트 사이즈를 36픽셀로 해보고요. 그리고 컬러는 FFF 흰색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브라우저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글씨가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레프트 탑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비율로 정했을 때 왼쪽에서 25%, 탑에서는 한 40%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중앙쯤에 배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자를 뒤에 백그라운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의 그림자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디자인을 하는데요. 우선 백그라운드를 반투명하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RGB A를 주죠. 그래서 검정색을 줘보겠습니다. 0,0,0,0.8 정도 해서 8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은색 배경이 만들어졌죠. 이 검은색 배경이 너무 좀 글자에 꽉 붙어 있으니까 패딩 값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패딩 값을 30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넓은 지금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뭐 이렇게 그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보더 레디어스 값을 뭐 30픽셀 정도 줘서 이렇게 둥글게 처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반투명한 정도를 0.6 정도, 60% 정도 줘서 배경을 어두운 색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됐다면 이들을 겹쳐야 되거든요. 이제 겹치는 것과 나머지 이미지를 CSS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픽처에도 우선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100% 너비를 가질 거야 라는 값을 주고 하이트 값도 300으로 우선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도 나도 부모의 기준에서 100% 줄 거야. 빈 상태로 두지 말고 이렇게 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 S박스가 겹쳐야 돼요. 그러면 아까 텍스트 박스를 겹치기 위해서 포지션을 줬잖아요. 이 포지션 속성이 그대로 S박스에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릴레이티브가 있죠. 이것을 릴레이티브를 슬라이드로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S박스의 부모는 슬라이드잖아요. 그리고 S박스에 포지션 속성을 줍니다. 앱솔루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하나 체크를 해야 돼요. 겹쳤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겹쳤을 때 몇 번 이미지가 보이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0, 1, 2 중에 3번이 앞에 보이는지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지에 슬라이드 1번, 2번, 3번이었잖아요. 세 번째에 그 이미지가 올라오는 것을 지금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잘 겹쳤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CSS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JS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JS 파일을 열어주고요. 이 앞전에 우리가 GMB를 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 아래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줄 건데, 우선은 JS는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석을 달아줄게요. 슬라이드라고 달아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도큐멘트 레디 안에 실행문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슬라이드에 대한 JS가 바깥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아래에 이 코드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은 변수 선언을 합니다. 변수를 이미지스 2번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또 변수 하나를 또 now 현재는 0번. 요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위에 거는 슬라이드 개수입니다. 개수 우리가 3개잖아요. 3개인데 우리가 인덱스는 0, 1,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끝자리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덱스를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는 현재 슬라이드 번호입니다. 그리고 012 중에 0번이죠.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 만약에 여기를 한 칸씩 띄워도 괜찮고 안 띄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끝에는 세미콜론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는 거. 자, 이제는 우리가 펑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펑션은 우선은 여기에 그 펑션의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해야 될 버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소가로, 중가로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가로를 열어서 이제 실행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선 배치되어 있는 순번을 좀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가고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면 S박스입니다. X박스에 우선 not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not이라는 그 메서드 중에 어떤 걸 첫 번째가 아닌 first, 첫 번째가 아닌 나머지들
그러니까 0번이 아닌 2, 3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CSS를 추가적으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CSS를 줄 건데 소가로 안에 중가로를 넣고 네, 중가로를 넣고 따옴표 2개, 콜론 따옴표 2개 이렇게 앞에는 속성 명이 들어갈 거고요. 뒤에는 속성 값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면 바깥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마진 탑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되면 화면 바깥으로 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언 이렇게 그 jQuery 문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구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스타트라는 지금 함수잖아요.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실행하라는 함수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스타트 그리고 이렇게 소가로까지 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입력해 줘야 되는 거 여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얘는 함수 호출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수로 호출해야 이 함수가 실행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는 사실은 지금 변수 이미지스와 나오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슬라이드에 순번을 첫 번째가 보이게 0번이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자, 해서 봤더니 뭔가 화면이 지금 1번은 보이고 있어요. 그쵸? 2, 3번은 위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지금 300을 했기 때문에 이 화면 바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화면만 지금 그 B 영역에 해당하는 슬라이드만 보이고 넘치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추가해 줘야 될까요? 네, 여기 S박스 위에 있는 부모에게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주는 것은 의미를 알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verflow, hid, 넘치는 건 감춰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우저 체크해보면 지금 위에 부분이 이제 안 보이고 있죠.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헤더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 겹치는 걸로 봤을 땐 뒤로 있기 때문에 화면 바깥으로 물러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정비를 한번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내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GMB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헤더에다 줘도 괜찮습니다. 위로 오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겹치는 거에는 포지션 속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체크해 주고요. 기본값이에요. Z인덱스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냥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크다라는 의미로 100을 입력한 겁니다. 저장을 하고 여러분들 브라우저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 앞으로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이어가 겹쳤을 때 앞으로 올라오는 순번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했으면 배치가 이제 잘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는 0번이 있죠. 지금 1, 2번은 제가 이렇게 화면을 여기서 볼게요. 지금 0번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1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1번이 올라가면 2번이 내려와야 되고요. 또 2번이 올라가면 저 뒤에 있었던 1번이 내려오고 반복으로 계속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CSS, jQuery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고요. 이제 스타트에 set interva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set interval을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콤마 안에는 콤마가 들어가거든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펑션 실행해야 될 실행문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이게 몇 초인지 3초잖아요. 그래서 3초를 3으로 입력하지 않고 밀리세컨드라고 해서 300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set 인터벌은 반복되는 횟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초마다 무엇을 반복시킬 건지 그 반복할 거에 우리가 어떤 그 지금 함수를 지금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함수를 또 뒤에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슬라이드죠. 슬라이드가 될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 실행문을 열어서요. 우선 여기는 공식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저 위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 건데요. now에 대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ow와 images가 같다면 여기 는은 같다라는 표시입니다. 는은 이 뒤에 있는 것을 now에 지금 대입을 하겠다라는 대입이고요. 그래서 같다면 만약에 0으로 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now에 플러스 2를 해줘라 라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일 때 이 now와 images가 같았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같다면 now에 0을 대입시키고 이게 대입이라는 의미거든요. 대입시키고 그리고 거짓이라면 now에 2를 증가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공식을 만들어 놨고요. jQuery 이제 또 구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박스가 equal 만약에 now 빼기 1에는 애니메이션을 두 개가 교차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구문이 들어갑니다. 애니메이트를 지금 위에 있는 요 CSS를 갖고 오세요. CSS를 갖고 와줍니다. 그래서 마진 탑 마이너스 300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또 s박스가 equal now한테는 애니메이트를 여기까지 완성을 하고요. CSS 속성을 또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얘는 0으로 해줘라. 자,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now의 값을 지금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이 있고요. 만약에 현재 now가 지금 0이에요. 0이면 now와 지금 images가 같은가요? 다르죠. 그러면 현재 now에 1을 증가합니다. 1을 증가했어요. 그 0에 1을 증가했으니 now는 1이 됩니다. 그쵸? 1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s박스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equal 같게 now 빼기 1. 그 1 빼기 1은 0인 거예요. 현재 보여지고 인덱스 번호는 0이거든요. 0이에요. 그러면 그 0은 마이너스 위로 올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300으로 해서 위로 올려주고 그 now가 1인 것은 지금 인덱스 번호가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줘라. 그쵸? 이게 이제 계속 set 인터벌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3초마다 했을 때, 지금 현재는 1이에요. 1에다가 지금 images 2는 2잖아요. 1 같지 않으니 또 now 1에 1을 더하면 now는 2가 됩니다. 그쵸? 2 빼기 1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now는 지금 2니까 2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쵸? 지금 2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2와 2는 같은가? 그럼 0으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그쵸? 0에다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하면 그게 마지막 순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0에다가 지금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 맨 마지막. 그러니까 2번이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는 또 0번이 내려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구간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어디에서 set interval로 지금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문 안에다가 우리 여기 함수 호출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수 구출할 때에는 함수명 뒤에 소괄호 뒤에 세미콜론까지 입력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요거 많이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라는 함수죠. 그리고 소괄호 뒤에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실행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덱스에 와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0번이 올라가고 1번이 내려오고 1번이 올라가고 2번이 내려오고 2번이 올라가고 0번이 내려오고 순번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CSS에서 마진 탑이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되고요. 얘네가 만약에 마진 레프트나 뭐 라이트가 되면 수평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까지 완성이 돼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끝나면 안 되고 헤더 영역에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서브 메뉴가 움직이는 것까지 잘 그 앞으로 나와서 애니메이션이 되는지 체크까지 했습니다. 잘 마치셨나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영상 잘 마치셨나요? 네. 애니메이션까지 실행이 돼야 우리가 채점 대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슬라이드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매우 중요하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컨텐츠 영역 코딩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